거래량이 급감한 서울 주택, 집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궁금하시죠?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대표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이제 주택 거래량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 최근에 이제 국토부 자료가 나왔거든요. 예, 국토부 자료가 나왔는데, 이 국토부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는 주택 거래량이 지금 3월 이후로 또 늘어났습니다. 예, 주택 거래량이 늘어났는데, 서울만 지금 거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지난 동기 대비해서도요. 자, 그래서 이 거래량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주식이라던가 이런 것들, 아니면 최근에 이제 뭐 암호화폐, 전자화폐, 예, 거래량이 늘어나잖아요. 예, 거래량이 늘어나니까 가격도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재화에서는 거래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격이 어떻게 보면 이 거래량으로 또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가격에 대한 선행 지표로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 거래량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자, 이제 거래량이 급감을 하니까, 예, 앞으로 이제 가격이 또 빠지는 건 아니냐. 그래서 집을 지금 이제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집을 언제 사야 되냐. 그 다음에 이제 1주택자들 입장에서는 그럼 갈아타기는 언제냐. 그죠? 예.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이 국토부 자료 한번 볼게요. 예, 국토부 자료를 보면, 자, 이 전국적으로 보면 2월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늘어났죠. 예, 지금 10만 2천 건. 지금 예전에 2월 달에는 8만 7천 건. 그래서 지금 전월 대비해서 17.3%가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수도권 지역도 늘어났어요. 그죠? 예, 4.1% 정도 예, 늘어났죠. 자,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한 1,500세대 정도가 줄어들었죠. 예, 지금 12,700세대에서 11,100세대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지방권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예, 지방권 같은 경우는 무려 뭐 33.2%가 늘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만 지금 주택 거래량이 지금 급감을 했거든요. 서울만 주택 거래량이. 자, 이 거래량이 아까 상당히 중요한 게, 자,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 예, 가격이 상승을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감소를 하면, 예, 가격이 빠지는 게 당연한 거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실질적으로 시장에 나가서 보시면요, 집을 사시는 분들도 만약에 내가 이제 실제 거주하려는 집들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주택의 이제 그 재고주택 시장에서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예,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지금 이제 강남 재건축을 필두로 해서 지금 이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아니면 이제 민간 재개발, 이런 기대감 때문에 사실 가격이 지금 많이 오른 지역들 많잖아요. 뭐 여러분들 이제 들으셨잖아요. 뭐 압구정 뭐 평당 1억에 거래됐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뭐 재건축을 필두로 해서 또 가격은 또 많이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내 집을 마련하려고 현장을 가보면 실질적으로 물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예. 원래 거래량이 줄어들면 매수인이 우위에 있는 시장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거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격 하락이 지금 사실은 크게 체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체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뭐예요? 자, 우리가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거래량의 증감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지금 비정상적인 시장이죠. 비정상적인 시장이 된 거죠. 근데 왜 비정상적인 시장이냐? 자, 시장은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면서 지금 시장이 지금 많이 왜곡돼 있잖아요. 그죠?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규제를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시장 자체가 많이 왜곡돼 있는 거죠. 시장 자체가 많이 왜곡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규제가 너무 과하죠. 규제가. 그러니까 세금 규제라든가 대출 규제라든가 너무 지금 이제 과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금에 대한 규제 같은 경우는 너무 과하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은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임대인한테 지어진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약자한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 취득세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유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약자한테 세금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비정상적인 시장인 거죠, 사실은. 예, 거기에다가, 자, 물건이 또 잠겨버리죠. 예, 물건이. 그러니까는 뭐냐면, 자, 이런 것들도 지금 대출에 대한 규제가, 대출 규제가 있다 보니까 만약에
상급지의 물건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예, 상급지의 물건을 갖고 있는 분인데 뭐 대출을 받았다라고 좀 감안을 해보죠. 예. 자, 그러면 상급지를 매도를 하는 순간 아파트가 지금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대출을 갚아버리면 상급지보다 아래급지로 이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 물건을 팔겠냐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나온 내용을 보면 강남구 지금 6월달 앞두고요. 6월달 앞두고 지금 보유세에 대한 부담, 그러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징역, 예, 징역 건수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지금 물건을 잠겨버리는 거죠. 이런 데는 지금 물건을 잠겨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너무나 많이 지금 왜곡이 돼 있다라는 거죠. 원래는 그냥 시장이라는 거는 수급에 맞춰서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가격이 오르고 내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시장이 너무 많이 왜곡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비정상적인 시장 아닙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가격이 급등을 한 것도, 예, 가격이 급등한 것도 시장이 왜곡돼 있어서 더 가격이 급등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비정상적인 시장인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 이제 거래량 급감을 하면서 그럼 집값이 지금 하락할 징조가 있냐?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예. 자, 그 이유를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일단은 뭐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이 오세훈 시장이 되면서 서울권 지금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민간 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강남권 압구정이라던가 대치동이라던가 뭐 잠실 일대 이런 데 재건축들이 지금 상당히 강세죠. 그죠? 예, 강남권이라던가 이제 재건축 아파트가 많이 몰려있는 목동 신시가지라던가 그 다음에 지금 이 한강변에 있는 여의도에 있는 이제 뭐 아파트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이 상계동 쪽에 많이 몰려있는 이제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라던가 이런 지역들이 지금 재건축으로 인해서 지금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지역이 아니더라도 각 지역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이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졌죠. 자,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거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 오르는 건 뭐예요?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될 거라는 기대감. 이게 기대감이 상당히 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강변 라인들을 보면 지금 이제 35층 룰, 네, 그러니까 35층 높이 규제에 대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죠. 예, 예전에 제가 한강 르네상스, 예, 오세훈 시장 시절 때 오세훈 전 시장,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제 과거에 2009년도에 발표한 한강변 르네상스를 제가 비교를 해드리면서 35층 룰이 완화가 될 수 있는 지역들이 어디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거 지금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전전 강의가 제가 해놨을 거예요. 예, 그거 보시면 됩니다. 예, 그거 보시면 거기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냥 단반 드릴게요. 여의도나 압구정이나, 그죠? 예, 그 당시에 뭐 전략정비 구역이었던 지역들, 그 다음에 지금 성수, 그죠? 자, 그 다음에 인근에 뭐 이제 높이 완화 구역으로 되어 있는 뭐 지금 개발 기대감이 높은 자양 사동 일대, 예, 요런 지역들이 지금 향후에 높이 제한 완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요런 지역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 상향. 예, 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 상향. 그러니까 이 오세훈 시장,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면서 이런 여러 가지 기대감 때문에 지금 사실 이런 뭐 상급지 같은 경우도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높아진 거고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자, 가격이 떨어지려면, 자, 위에서부터 가격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아래에서부터 가격이 떨어지거나, 그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가격이 떨어지거나 아래에서 가격이 떨어져 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고가의 아파트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이런 상급지들의 가격이 안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럼 이제 하급지에서 그럼 이제 하급지나 이런 데서 좀 가격이 떨어져 줘야 되는데 여러분 하급지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 하급지에 대한 얘기 제가 다음 주에 또 준비했으니까, 그러니까는 위에서 안 떨어지고 아래에서 안 떨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거, 이것도 제가 한 달 전인가요? 말씀드렸죠. 대출 규제 완화 될 거다. 예, 완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근데 지금 계속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왜? 폭등한 집값, 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대출은 꽉 옥죄어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집을 살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내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대출이 안 나오니까 집을 못 사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장 진입이 불가능해져, 그러니까 여유가 되는, 내가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차주들도, 예, 충분한 능력이 된 차주들도 시장 진입이 지금 불가능해진 거죠. 자, 그러면 어찌됐든,
무주택자들이나 아니면 청년층에 대한 대출 규제가 완화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내용들이 뭐예요? LTV 완화. 아니면은 지금 서울 같은 투기가요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소득 요건만 맞아지면 6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LTV가 50%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것도 지금 60%로 지금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고, 사실 6억 이하, 이 기준점도 제가 봤을 때는 올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지금 6억짜리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없죠. 그죠? 예, 그럼 이 기준점 자체도 좀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마 언론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자, 서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신규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때요, 9억 이상 같은 경우는 중도금 대출이 안 됩니다. 지금 뭐냐면, 9억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면요, 9억 이상에 대한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면, 내가 다, 그러니까 그 분양받으신 분이, 분양받으신 분이 돈을 다 현금으로 다 납부를 해야 돼요. 지금 뭐예요? 현금 동원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언간생신 꿈도 못 꾸는 겁니다. 왜?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근데 서울에 지금 사실은 최근에 뭐 나온 내용들도 보면 뭐 공공재개발로 가는 현장들도 분양가 다 9억 이상이 나올 거다. 다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완화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도. 그래서 이 대출 규제에 대한 완화가 되면 어찌됐든 이 대출 규제 완화로 인해서 가장 수혜를 받는 분들은 지금 20, 30대예요. 왜? 규제가 완화가 되니까 좀 이제 대출을 더 받아서 집을 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하급지 같은 경우가 더 수요자들이 더 몰려들겠죠. 우리가 작년에 하급지들 많이 몰랐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또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완화가 되면은 20, 30대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가격이 싼 지역을 먼저 공략을 하겠죠. 예, 그러면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급지도 가격이 안 떨어지고 하급지도 가격이 안 떨어지는데. 예. 자,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기는 어렵다. 자, 그러면 이제 거래량 급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아파트 대체재의 지속적인 상승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오피스텔 같은 거, 주거용 오피스텔. 그러니까는 뭐 방 2칸, 3칸짜리 주거용 오피스텔 많이 올랐죠? 그죠? 예전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취득세 부담 때문에 사실은 많이 안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강화하고 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뭐예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또 아파트 청약받을 때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오피스에 대한 수요, 즉, 이 아파트의 대체재죠. 아파트의 대체재. 또 하나는 아파트의 대체재, 빌라. 빌라 같은 경우도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아파트 가격이 올랐으니까 대체재로 수요들이 이제 유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데도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시장을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 도심의 빌라들이 지금 일제히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저희 채널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예, 서울 도심의 빌라들 일제히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예, 이 빌라에 대한 얘기 제가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제가 한번 강의로 한번 해드릴게요.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요. 자, 그 다음에 2021년 1분기 서울의 주택 매입 물량을 보니까 37%가 2030 세대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주택 이 시장에서 30, 40대 아니면 40, 50대 이런 분들이 이제 주력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1분기에 서울의 주택 매입자를 보면 2030 세대들이 주 세력이 돼버렸죠. 이런 분들이 왜 집을 삽니까? 불안하니까. 집값이 떨어질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근데 제가 아까 그 전 장에서 말씀드렸지만 규제가 완화가 되면 이분들이 더 시장에 진입을 하겠죠. 그죠? 예, 그럼 이분들이 진입을 하게 되면 이분들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자금 부담이 덜한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지역이 대부분이 하급지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도권 지역으로 제가 작년하고 올해 보면 뭐 GTX 호재라든가 뭐 교통 호재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좀 많이 올랐죠. 그렇죠? 뭐 어제 뭐 GTX 뭐가 생긴대. 아니면 어떤 지역에 뭐 지하철에 착공이 들어갔대. 이러면서 가격이 많이 오른 데가 많잖아요. 그죠? 최근에도 많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도권 지역 중에 뭐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이슈라던가. 그죠? 예, 이런 거 정비 사업 이슈. 이런 것 때문에 또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도 좀 지속적인 상승세가 지금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제가 한 달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3월달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항상 계절적인 좀 비수기다. 예, 계절적인 이제 비수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가격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지금 뭐냐면 이사 대책에 따른 피로감,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많이 상승했으니까 그에 대한 피로감, 그 다음에 6월 달을 앞에 두고 종부세나 보유세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해피 물건들이 나오면서 가격은 많이 안 오를 거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어떻게 보면은 갈아타기 하실 분이나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도 5월 정도, 그러니까 지금 좀 움직이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움직이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6월 달에 되면 종부세나 아니면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는 거거든요. 불확실성이. 예, 제거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대출 규제 완화되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죠? 그러면 사실은 지금 이제 뭐 갈아타기를 하실 분이나 아니면은 무주택자 입장에서 주택을 매입하시려는 분들도 사실 지금이야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시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좀 이제 급감을 한다라는 기사가 좀 많이 나오면서 제가 이 거래량 급감에 대한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그러니까 사실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시장을 지금 너무 많이 왜곡을 시켜놨기 때문에 정상적인 시장이 아닙니다. 예, 비정상적인 시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런데 우리가 이 거래량이 급감을 하면 가격이 떨어져 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뭐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대출 규제에 대한 완화,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뭐 떨어지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각자 도생이죠. 각자 도생. 항상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요. 예,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도 이제 준비하실 때 예, 도움이 필요하시면 항상 저희 드림 부동산 투자 연구소와 함께 하십시오. 예, 그래서 뭐 이제 상담하실 분들은 저랑 이제 상담하시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좀 이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거래량 급감에 대한 얘기 좀 해드렸고요. 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